자, 선생님이 어저께 이제 여기다가 이제 약간 여러분들 도움이 됐으면 한 뜻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2분 정도만 더 마무리 짓고 이제 넘어갈게요. 자, 자기가 하는 행동이나 자기의 성격이나 자기 모습 있잖아. 그걸 객관적으로 보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뭐 계획도 세우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경우 있잖아. 그럼 원인 분석을 잘 못하는 거야. 남이 보면 객관적으로 보이는데 정작 자기는 잘 몰라요. 그래서 많은 경우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게을러서 그래. 그게 아니고 대부분은 계획을 잘못 세우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 또는 능력은 물론 발전하겠지만 시작할 때는 당연히 그 능력이라는 게 조금 모자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찍는 이유도 물론 이제 매번 찍을 건 아니지만 처음에 교장 앞에 섰을 때 수업을 좀 잘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제 내가 생각했던 모습하고 과연 정말 애들이 보는 모습하고 어떻게 다를 건가? 내가 이렇게 만약 긴장만 하는 거랑 실제로 이제 보는 거랑 다르잖아요. 내가 앉아서 내 손을 볼 수는 없으니까 찍어본 거지. 손발이 오그라들어가지고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처음에는 좀 그런 거고, 그 처음 범위만 잘 넘어가면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잖아. 또 수업을 뭐 마냥 잘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사람마다 성격이라든지 뭐 타고난 능력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내가 발휘할 수 있는 실력만큼 올라가는 데는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뭔가를 시도할 때 뭔가 잘 안 된다. 그러면 포기하지 말고 좀 더 이게 자기를 객관적으로 한번 보기 위해서 노력해보고 다시 시도해보라고요. 그럼 분명히 좋은 결과가 올 거야. 혹시 중학교 때쯤에 자기 목소리 녹음해 본 적 없어요? 보통 사람들이 성우나 가수가 꿈이 아닌 이상 딱 한 번 녹음해 보고 안 해요. 진짜 충격이야. 되게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는 게 되게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어디 갔어? 나의 수업 잘 봐.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해까지 했던 것 같아요. 맞죠?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배타적 경제 수역. 자, 이걸 줄여가지고 알파 S로 EEG라고 쓰는데 그냥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우리가 영해보다도 배타적 경제 수역이 더 중요해요. 물론 두 개가 섞어서 나오지만 얘가 더 주요 포인트가 되더라.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2일 캐리가 1852m. 그래서 우리가 영의 범위 12L이면 생각보다 좁더라 이야기한 거 기억나시죠? 또 보세요. 우리나라 영해를 표시하자면 동해는 영해가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황해나 남해는 가장 바깥쪽에 섬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영해가 되고 그 안쪽은 내수니까 내수를 한번 했었죠. 그래서 여기는 바다가 좀 넓지만 여기 되게 좁잖아. 좀 보세요. 울릉도 주변에 영해가 있고 독도 주변에도 영해가 있는데 여기 가운데 바다. 우리가 옛날부터 물고기를 잡아왔고 거의 우리의 바다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그렇잖아. 여기 와가지고 일본 애들이 고기 잡아가면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이런 바다에 대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나라 국가가 또 뭔가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영해라고 할 수는 없고 여기 이런 바다에 대해서도 어떤 권리를 보장해 주자. 그렇게 해서 설정한 게 배타적 경제 수역이에요. 배타적 경제 수역. 그래서 얘는 뭐냐면 영해는 아니지만 배타적이다. 이 바다에서 제일 가까운 나라한테만 권한을 주는 거예요. 어떤 권한을 주냐면 경제 권리만, 경제 활동하고 관련된 것만. 그걸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얘는 언제 처음 생긴 거냐면 1994년도에 생겼더라. 그러니까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요. 라고 말하기엔 좀 서글프네. 나한테는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들한테는 태어나기 전이네. 너무 좋다. 자, 그래서 배타적 경제 수역도 바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영해랑 공통점이 많아요. 얘도 기선에서부터 범위를 설정해요.
통상기선, 직선기선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자, 대신 얘는 뭐가 다르냐면 범위가 달라요. 0회보다는 더 넓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자면 육지가 이렇게 있고 영토야. 그 다음에 여기 썰물 때 해안선, 해수면, 최저 조위선이 있어요. 그럼 이제 기선은 여기가 기선이 되겠죠. 여기에서부터 바깥쪽으로 12L이다. 이 부분이 이제 영해가 되는 거죠. 그림으로 그리면. 자, 배타적 경계수역은 기선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이만큼쯤 돼요. 기선에서부터 200해리까지 배타적 경계수역이라고 인정을 해주자. 이것보다는 훨씬 넓죠. 그래서 200 곱하기 약 2km니까 한 370km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강릉까지 220km. 그러니까 이 범위보다도 훨씬 넓은 바다니까 충분히 넓은 거죠. 자, 범위는 기선에서 200해리까지다. 200이라는 숫자 중요해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거. 기선에서부터 200해리까지를 봤더니 중간에 뭐가 있냐면 영해가 있죠. 자, 영해는 배타적 경계수역보다 당연히 권한이 더 많은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배타적 경계수역이 아니에요. 영해인 거지. 기선에서 200해리까지지만 영해는 제외한다. 영해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쪼잔한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영해가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200해리까지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기선에서부터 200해리까지. 이게 정이고요. 굳이 계산을 하자면 여기에서부터는 188해리가 되겠죠. 기억을 좀 해두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배타적 경계수역, 경제 활동에 대한 권한만 있다 그랬는데 과연 이제 배타적 경계수역은 공해랑 어떻게 다른가? 그것도 구별하는 문제가 나와요. 자, 나중에 기출문제 보면은 5가지가 이렇게 원문이 나올 텐데 선생님이 지금은 말로만 천천히 불러줄게요. 자, 우리나라한테만 연안 국에만 경제 권리가 인정이 되는데 첫 번째는 물고기 잡는 거예요. 그걸 어로 활동이라고 그래요. 어로 행위. 어로가 물고기 잡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여기서부터 200개를 적용하면은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만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일본은 못 잡고 중국도 못 잡고 우리만 잡을 수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해적 광물을 채취하는 거. 여기 바닷속에도 뭔가 지하자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나라한테만 권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바다, 뭐 파도라든지 바람을 이용해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 그것도 당연히 우리만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다가 일본이 바다에다가 뭐 화력 발전소라든지 풍력 발전소라든지 그런 거 못한단 말이에요. 에너지 생산하는 거 경제 활동이니까. 그 다음에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 아니지만 과학 탐사 있죠. 에너지 탐사. 조사를 해야 뭔가 나중에 뭔가를 생산할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역시 우리나라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의 내용들은 사실 이제 경제활동 되게 이제 쉽게 구별이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기출문제에서 딱 헷갈렸던 지문이 하나가 나왔어요.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자, 일본하고 러시아가 인터넷을 하고 싶어요. 그 해저에다가 바다 밑에다가 광캡을 까는 거 알고 있죠. 그럼 우리의 허락을 얻지 않고 이렇게 해저 케이블을 깔았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이것만 헷갈렸고 나머지 건 다 쉽게 내용이 나왔어요. 물고기 잡을 수 있냐 없냐 물어보면 당연히 못 잡는다. 근데 이 해저 케이블은 헷갈리죠. 그래서 해저 케이블은 경제 활동으로 보지 않아요. 그냥 통신이잖아요. 대화를 좀 하겠다는 거잖아. 이거 가지고 뭐 직접 이득을 취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저 케이블은 우리나라한테 허락을 얻지 않고도 그냥 이렇게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거 말고는 헷갈릴 거 없을 거니까 문제 풀면서 그냥 이렇게 나름 정리하시면 돼요. 해저 케이블만 조심하시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일본의 유조선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다 없다. 일본의 유조선. 자, 유조선이나 상선이나 그런 배들은 영해도 지나갈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럼 배타적 경계수역은 당연히 지나갈 수 있죠. 자, 그러면 일본의 군함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지나갈 수 있다 없다. 군함도 지나갈 수가 있어요. 경제 활동에 대한 제한만 있는 거잖아. 군함이 영해는 못 들어오지만
배타적 경제 수역은 지나갈 수 있다고요. 이거 우리의 모든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경제 활동에 대한 권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들었으니까 약간 헷갈릴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문제 풀면서 감을 좀 잡으세요. 그러니까 문제 풀면서 예를 좀 많이 봐야 돼. 그래서 군함이나 뭐 유조선이나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갈 수 있고요. 물고기 잡는 거, 자원 채굴하는 거, 과학 탐사하는 거, 에너지 탐사하는 거 그것만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배타적 경제 수역의 개념은 어렵지는 않은데, 근데 이게 이 범위가 좀 넓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자, 볼게요. A라는 나라가 있고 B라는 나라가 있는데 얘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럼 두 나라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리가 없어요.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갈등 없잖아. 뭐 영토 가지고 갈등 없잖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랑 일본, 우리나라랑 중국 가까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배타적 경제수역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일본이 없다. 그러면 울릉도가 있고 독도가 있고. 자, 독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동쪽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200km까지 배타적 경제수역을 우리가 차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 보면은 일본의 제일 서쪽에 있는 섬이 오키 섬이라고 있거든요. 그 섬에서부터 만약에 우리나라가 없으면 이렇게 배타적 경제수역을 일본이 설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범위가 넓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결해야지. 자, 이 겹치는 부분은 원칙은 두 나라가 합의해서 정확하게 나눠 가지면 돼요. 합의가 잘 되면. 근데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대화가 잘 될까 안 될까?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이 겹치는 모든 부분 말고요. 중간에다가 이 부분은 약간 어렵다. 서로 양보도 안 한다. 그래서 일단은 중간에다가 서로 공동으로 관리하는 바다를 놔두고 나머지 부분만 일단 나누어 갖자. 이렇게 해서 중간에다가 뭔가를 만들어 놨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중간에 있는 수역이라 그래서 바다라 그래서 한일 중간 수역이라 그래요. 자, 물론 설명 듣고 필기하세요. 필기할 시간 줄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자, 이거 물론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나중에는 언젠가는 정확하게 나누어 가져야 돼요. 지금은 이제 확실하게 하자니 싸움이 날 것 같으니까 일단 임시로 한 거거든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 중간 수역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거야. 자,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상식에서 보면은 자, 독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우리의 영토죠. 그럼 중간 수역은 어떻게 설정이 돼야 되냐면 독도에서 일본 쪽으로 여기 좀 떨어진 곳에 중간 수역이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독도와 울릉도 사이 여기가 중간 수역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여기와 여기 사이는 우리나라 영토와 영토 사이니까 완전히 우리 거잖아. 근데 실제로 협약을 맺은 거 봤더니 독도하고 울릉도 사이 이렇게 포함이 돼가지고 여기가 중간 수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치? 여기도 돼. 이 병신 새끼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봤더니 독도를 기점으로 삼아서 배타적 경제 수역을 우리가 주장했어야 되는데 협상 과정에서 말발이 밀린 거예요. 독도를 기준으로 주장을 못하고 울릉도를 기점으로, 이거 자주 물어봐요. 독도가 기점이 아니다. 울릉도를 기점으로 배타적 경제 수역을 주장하다 보니까 독도가 중간 수역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이유는 지난 시간에 말했어요. 국제법상 독도는 무인도잖아. 국제법상 독도는 영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일본이 그렇게 밀고 나오니까 어쩔 수가 없던 것 같아요. 참 슬프지만 그래서 독도 주변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독도하고 울릉도 사이부터 해가지고 중간 수역이 이렇게 설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독도 주변을 봤더니 우리는 또 재밌게도 영해는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독도 자체를 아예 이렇게 무인도라고 이렇게 일본이 막 밀어붙이자니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독도 주변에 우리나라 영해가 없으면 협상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아예.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라고 결정 내린 건 아니지만 일단은 당분간은 종전대로 그냥 가자. 뭐라고 정하진 않고. 그러니까 독도 주변에 우리나라 영해는 있지만 독도를 기점으로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설정하는 건 일본이 완강하게 막은 거예요.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현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되게 이제 감정을 억누르면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치 이 병신 새끼들. 자, 그래서 우리가 페이지 32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32페이지를 봤더니, 독도 주변에 이렇게 표시가 안 돼 있죠. 동그랗게 돼 있죠. 우리의 영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독도 주변을 봤더니 한일 중간수로 설정이 돼 있죠. 이런 식으로 현재 어업협정이 맺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제주도 남쪽에 한번 봐보세요. 제주도 남쪽에 봤더니 한일 중간수역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한일 중간수역은 이렇게 두 군데가 있어요. 남해안에서도 겹치고 동해에서도 겹치니까.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사이에도 뭐가 있냐면 공동으로 관리하는 바다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바다에서 일본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없다? 일본은 못 잡아요. 우리나라랑 중국만 잡을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는 우리나라랑 일본만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잖아. 자, 그런데 이제 여기 황해에는 이제 섬이 없으니까 갈등은 별로 없고요. 여기도 그냥 지금 당장 이렇게 딱 나눠 가지기에는 두 나라가 약간 갈등이 있으니까 여기도 중간 성격의 이런 바다를 설정해 놨어요. 자, 그럼 교재를 보면 알겠지만 이름만 조금 달라요. 한국하고 중국 사이에 있는 잠정조치수역이라고 불러요. 잠정조치수역. 자, 잠정적이다. 최종 결론이 나지 않고. 얼굴 표정이 왜 그래? 어? 여기다 카메라 놔두고 이렇게 찍고 싶어. 그래,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고 싶어. 전교 부회장이야? 그래? 여기 부회장의 뜻이 학급 부회장이나 전교 부회장의 뜻이야? 학급 부회장이고 전교 부회장이고? 그럼 입안이 거의 그렇구나. 안 믿는 표정. 안 믿는 표정이에요. 뭐 이게 인간 관계라는 게 이게 사무 이게 비슷하잖아. 이게 서로 대하는 게 니들도 잘 안 믿잖아. 어떻게 이제 소문을 확인해봤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14반이 내가 그 악몇개 한다는 걸 아무도 안 믿었거든. 내 말이 안 믿어지나? 할 수 있어요? 아니야, 말리면 안 돼. 맞아. 해가지고 알 수 있어. 그게 되게. 그러니까 여자애들 학교 한 명이서 다 끝까지 하면 알수 있어가지고. 맞죠? 응. 근데 3명이 했는데 다 못했다고. 응? 3명이 한꺼번에 안 하고 눌렀는데 다 안 했다고. 응. 내가 말했잖아. 난 내가 이길 줄 알고 있었다고. 근데 그게 어디서 갖고 안 하고. 내가 어이 대답 겁나 이게. 저예요. 다음에 좀 이제 재미없을 때. 자, 지금 독도 지금 열이 확 올랐는데 이게 재미있는 건 아니지만. 열을 시켰어. 자, 여기 영의 배타적 경제 수역은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우리 해적 케이블 그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영봉 정리할게요. 영봉. 자, 영봉은 그림으로 그려서 그냥 간단하게 말하시면 돼요. 자, 봐봐. 이렇게 이제 영토가 있고 이렇게 바다가 있으면 여기까지가 이제 영토예요. 영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12L까지 여기가 영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바깥쪽으로는 배타적 경제 수역인데 영공은 하늘인데 어디까지를 말하냐면 영토부터 영해까지 여기 위에를 영공이라 그래요. 그래서 배타적 경제 수역 위에는 우리의 하늘이 아니에요. 그렇잖아. 우리 하늘 아니라도 다른 나라 비행기가 마음대로 지나갈 수도 있고 뭐 전투기가 지나가도 상관없고 여기 하늘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요. 자, 그래서 이 영공에 대해서 또 뭘 물어보냐면 포인트가 영해랑 영공이랑 거의 비슷한데 한 가지가 달라요.
영해는 무해 통항권이라는 게 있었죠. 네. 근데 영공에는 그런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나라 하늘에 들어가려면 무조건 사전에 허락을 맡아야 돼요. 왜냐하면 비행기라고 하는 건 또는 헬리콥터라고 하는 건 하늘에서 내려다볼 수가 있잖아. 성능 카메라만 이렇게 설치해도 파일릿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떠 있는 비행체는 무조건 허락을 맡아야 된다고요. 배랑 다르다고요. 실제로 역시 이제 선생님한테는 까마득한 옛날은 아니고 아닌데 여러분한테는 너 태어나기 전이야. 1980년대 말에 대한민국 대한항공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다가 당시 소련 영공으로 들어갔어요. 뭐 레이더 부장이었든지 뭐가 부장이 나가지고. 그런데 소련이 당연히 이제 방송을 했어. 나가라. 근데 뭐가 부장났는지 못 듣고 그냥 이렇게 갔는데 소련 전투기가 출격해가지고 비행기를 폭파시킨 적이 있어요. 아까 그래서 수백 명이 죽었어. 그래서 영공은 민간 비행기를 하더라도 허락을 받지 않으면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물론 그때 이제 냉전 시대니까 그런 게 가능했었는데 물론 여러분 태어나기 전이야. 지금 그런 일 없을 거야. 그래서 영공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들어가면 안 된다고. 자, 그래서 높이는 이게 교재마다 좀 다른데 보통은 대기권까지라 그래요. 보통 이 비행기가 날아다닐 수 있는 거리까지. 자, 이건 뭐 물어보진 않겠지만, 자, 어떤 나라가 우리의 허락을 얻지 않고 우리나라 위에다가 인공위성을 띄웠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우주 공간은 누구의 차지도 아니에요.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인공위성이 한 100개쯤 떠 있대요. 대부분 다른 나라가 띄워놓은 거예요. 억울하게 우리도 다른 나라 하늘에 띄우면 돼. 근데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우리나라 인공위성을 못 띄우는 나라예요. 기술이 없어서. 슬프지만. 자, 영국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정리. 야, 지리 선생님한테 뭘 바래? 어? 왜? 저희는 4개예요, 아이스크림. 무슨 뭘 가지고? 뭘로? 야, 얘한테 뭐 돈을 더 얹혀가지고 걸든지 얘 어디다 쓰라고? 어? 자, 33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우리의 영토인 독도. 자, 선생님이 이제 지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독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을 하지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 교과서니까 사실 우리의 유리한 입장만 써줄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나머지 건 다 읽어보시면 되는데 한 두 가지만 체크를 할게요. 제일 위에 지리적 당위성에서 독도는 경상북도에 속해 있죠. 노래가 알잖아요. 경상북도에 속해 있고요. 동그라미 2번 보면 자,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여요. 옛날에 울릉도에 사람이 살았으니까 독도가 있는지 당연히 알고 있었고, 근데 일본에서 가장 독도에 가까이 있는 오키섬 33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독도의 위치 나오죠. 오키섬에서는 독도가 안 보여요. 이게 가장 명백한 증거 중에 하나지. 눈에 보인다는데 직접 그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역사적 당위성은 자, 이건 말 그대로 우리나라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거라서 사실 뭐 별로 중요치는 않은 것 같아요. 둘 간의 갈등인데 우리나라 역사 체계에 기록이 돼 있다. 그건 사실 뭐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하기 힘들죠. 자, 대신 일본이 인정한 독도. 야, 봐라, 니들도 독도가 한국 거라고 조선 거라고 인정한 적이 있지 않느냐.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한 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안용복이라는 사람 이름 기억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일본 막부, 그때 당시 그 정부 이름이 막부니까 막부가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한 사실이 있더라. 그 문건이 죽도 일건이라 그래요. 근데 왜 죽도라고 적어놨을까? 일본 애들이 독도를 죽도라고 부르잖아요. 그걸 발음하면 다케시마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사실 뭐 지리 시간에 굳이 이렇게 꼼꼼하게
하나 자세히 말하지 않더라도 누가 뭐래도 독도는 우리 거지. 일본이랑 싸움 나면 나 도시락 폭탄 들고 갈 거야. 도시락 폭탄 던진 사람이 누구죠? 윤동기를 다 맞아요? 안중근 아니다. 누군가가 안 그러더라고. 다른 세지 않았는데 안중근 의사는 이제 이게 손바닥이 유명하잖아요. 제일 유명한 손바닥이잖아요. 이게 한마디 이렇게 자르신 분. 자, 독도의 지리적 특색. 독도의 지리적 특색. 자, 독도의 기후는 해양성 기후. 바다 한가운데 있으니까 연교차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그 다음에 독도의 생각 및 지형이 있는데, 자, 얘는 지형 단원에서 화산 지형을 배워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정리할게. 독도는 일단 화살토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얘가 섬이 이렇게 두 개로 이루어져 있죠. 경사가 급해요, 완만해요? 급해요. 급한 화산을 종을 닮았다 그래서 종 모양의 화산, 종상 화산이라 그래요. 종상 화산. 독도는 경사가 급한 종상 화산이다. 그것만 기억해 두세요. 써야 돼요. 동그라미 3번에 있잖아. 종상 화산체.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나머지 거 그냥 이게 화산지형 배워야 아는 거니까 배우지도 않았는데 진짜 선생님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34페이지 위에 보면 독도의 생성 및 지형 동그라미 3번 종상 화산체. 자, 그 다음에 독도의 가치, 경제적인 가치에서 조경수역이란 말 나오죠. 조경수역이 뭐예요? 독도가 이렇게 있으면 북쪽에서 내려오는 한류, 남쪽에서 올라오는 난류, 그게 만나는 바다를 조경수역이라 그래요. 조경수역은 우리나라 동해 한가운데 울릉도랑 독도 주변이 조경수역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기출문제에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있어요. 제주도 주변은 조경수역이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제주도는 난류만 이렇게 지나가니까 한류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네. 제주도 주변은 조경수역이 아니라고요. 독도 주변, 울릉도 주변이 조경수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 경제적 가치 두 번째 줄 보면 가스 하이드레이트라고 써있죠. 이게 대량으로 이렇게 묻혀있다 그러는데, 자, 이것도 역시 우리의 교과서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이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도 없고, 설령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 안정성 같은 게 전혀 검증이 안 됐대요. 그러니까 땅 지각에 있는 그 지하전을 켜서 쓰면은 이제 압력이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지각이 이렇게 압력이 줄어들면서 지진 같은 게 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연구가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설령 묻혀있다 하더라도 그걸 언제 이용하게 될지는 모른대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천연가스가 이렇게 고체 형태로 있는 거라서 자원은 자원이에요. 그게 독도 주변에 많이 있더라.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밑에 가면은 독도가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더라. 자, 천연기념물은 뭐 동물, 식물 뭐 그런 것도 지정이 되는데 독도처럼 어떤 지역, 보호할 만한 지역 자체가 지정이 되기도 해요. 옛날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독도는 국립공원이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국립공원은 놀러 가는데 독도 놀러 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독도는 천연기념물 또는 천연보호구역으로 알고 있으시면 돼요. 여러분, 그럼 마라도는 뭘까? 마라도는 국립공원이다. 맞다 틀리다? 마라도. 자, 우리 마라도는 이제 배우진 않았지만 제주도가 있으면 마라도가 제일 남쪽에 떨어져 있잖아요. 다른 데랑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좀 독특해요. 그리고 여기도 천연기념물이에요. 독도랑 똑같아요. 마라도도. 알아두시라고요. 자, 그 외에는 그냥 읽고 쭉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35페이지로 가서 간도 볼게요. 간도.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 중에 누가 말한 것처럼 시류적 지배가 100년 이상 지속되면 끝이죠. 그리고 이미 간도는 역사적 그 시효가 끝났어요. 우리가 이렇게 적어놨지만 중국으로부터 뺏어올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좀 슬프지만 좀 안타깝지만 그냥 쭉 넘어가시면 되고, 제일 밑에 백두산 정계비와 간도 문제 여기만 체크를 좀 할게요. 종전 기출 문제 살펴보니까 이걸 서술형으로 내셨더라고. 자, 결국은 영토 분쟁이라고 하는 건 독도처럼 딱 떨어져 있는 섬이 아닌 이상
어디까지가 니네 땅이고 어디부터 우리 땅인가 그 경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백두산 정계비라고 청나라하고 조선하고 국경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정해놓은 그런 비석이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기에서부터 서쪽으로는 압록강, 압록강을 기준으로 청나라와 조선이 나뉜다.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토문강이라고 적혀 있어요. 토문강. 이 토문강을 두고 우리는 그 토문강이 이렇게 흘러가는 강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중국 애들은 토문강은 두만강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 현재 우리나라 땅만 우리나라 땅이 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가 새로운 국경선이 되면은 여기 땅 간도가 우리 거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지. 그래서 우리가 토문강 이름 정도는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간도 분지에서 제일 중요한 건 토문강이야. 참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번에 그 크림 반도에서 북유럽했잖아. 러시아로 가겠다고 하는 의견이 더 많았죠. 그래서 만약에 현실적으로 여기 간도 지방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현재 만약에 국민 투표를 한다, 주민 투표를 한다. 중국으로 붙을래, 대한민국으로 붙을래. 이렇게 투표를 하면 중국으로 붙겠다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사는 사람들 보면 물론 조선족이 많이 살긴 하지만 조선족의 비율이 50%를 못 넘어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강제로 이렇게 이주를 시킨 거야. 중국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면은 혜택도 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소수 민족의 문제를 이렇게 좀 무마시키려고. 그래서 주민투표를 하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가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난 거지. 그래서 간도는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럼 페이지도 넘겨보세요. 37페이지로 갈게요. 37페이지. 자, 37페이지에 보면 오른쪽에 가나 다 라가 있어요. 자, 가하고 라는 설명했고 라하고 다만 살펴볼게요. 자, 제주도가 이렇게 있으면 그 밑에 가파도, 그 밑에 마라도가 있어요. 그래서 마라도가 우리나라의 가장 남쪽에 있는 영토라 그랬죠. 근데 여기 다 한번 봐보세요. 다. 다를 봤더니 여기 마라도가 더 남쪽에, 그 얘는 위도가 북위 33도가 안 돼요. 여기에 뭔가 이게 표시가 돼 있잖아. 자, 여기가 어디냐면 이어도예요. 이어도. 자, 이름 좀 기억해 주세요. 이름. 얘도 설명하자면 막 열불이 나서. 자, 먼저 이어도는 우리나라의 백타적 경계수역에 있는 지점이에요. 우리나라의 백타적 경계수역. 여기서부터 149km가 떨어져 있거든요.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 그럼 분명히 이제 우리한테 권한이 있는데 중국 놈의 새끼들이, 그 짜골라들이 자꾸 이어도가 중국 거라고 지금 주장하면서 여기 와서 자꾸 찝쩍대요. 현재. 그러니까 독도는 일본하고 이어도는 중국하고 갈등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얘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보세요. 이 이어도는 섬은 아니에요. 도라고 붙어 있어가지고 섬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렇게 돼 있어요.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해저에 이런 식으로 이제 커다란 암초가 있는 거야. 수중 암초예요. 그래서 여기 평평한 곳에다 이렇게 기둥을 받고 그 위에다가 지금 과학기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사진 한번 봐보세요. 사진 봤더니 그냥 바다에 뭔가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 바다가 깊으면 아무것도 못하지만 거기에 이렇게 암초가 있으니까 그 위에다가 이렇게 지어놓은 거지. 과학기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영토는 아니지만 중국과 갈등이 있으니까 기억해줄 것. 이어도. 그 다음에 나를 볼게요. 나. 자, 나는 지도 안에 보면 녹둔토성, 녹둔도. 근데 추정지역이라고 돼 있죠. 자, 이 부분은 옛날에는 분명히 조선 땅이었었대요. 근데 봐. 우리가 두만강 하구 지역인데 두만강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옛날엔 여기 가운데 이렇게 섬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녹둔도거든요. 근데 우리가 얘는 홍수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서 홍수가 나면 여기에 뭔가 새로운 게 쌓이면서 얘가 모양이 그때그때 달라져요. 근데 이놈의 새끼가, 정신머리 없는 놈이 나중에 조선에 붙어야 되는데 홍수가 나면서 러시아에 가서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 보면 알겠지만 섬이 아니잖아. 근데 녹둔도 추정 지역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녹둔도가 현재는 러시아 땅으로 돼 있고요. 나쁘면 여기 왜 여기 가서 붙어?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녹둔도 이름 정도만 기억해 주세요. 자, 나온 김에 이건 그냥 또 상식에서 좀 이렇게 말해줄게요.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할 거지만,
자, 여러분들 우리 잠실 있죠? 서울에 잠실이 강남이야, 강북이야? 잠실이 강북이에요? 잠실이 강남이야, 강북이야? 잠실 롯데월드 갈 때 강 건너가요, 안 건너가요? 너 선생님은 롯데월드 안 가봤어, 초등일에서. 나는 잘 몰라. 가봤을 거 아니야? 너도 안 가봤어? 자, 잠실이 현재는 강의 남쪽인데 옛날에는 잠실이 강북이었었어요.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옛날에는 한강이 이 북쪽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여기 남쪽으로 흘렀었대요. 근데 이제 도시 정비 사업을 하면서 이 잠실을 강남으로 붙여버린 거야.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이 흐르던 물길 중간에 지금 호수가 남아있거든요. 그 호수가 롯데월드 안에 있는 석촌호수예요. 그게 옛날 한강이 흐르던 다리야. 믿어도 돼? 자, 여기까지 해서 혹시 그 질문 있는 사람? 여기까지 질문? 왜 죽을 것 같은 표정으로 하면 끝낼 수밖에 없잖아.